자, 13강 시작할게. 수능 감잡기 13강.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는 맞춰져 있다. 맞춰져 있다. adapt to. adapted구나, 과거니까. 맞춰져 있다. 아니면 be adjusted to. 이 정도. 신호에 맞춰져 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냐? 우리에게 말하는 언제 먹을지, 언제 멈출지. 그래서 신호에 대한 수식이지. 어떤 신호 같은 게 있는데 그 신호가 언제 먹을지, 언제 멈출지를 가르쳐 준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 우리는 본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뭐의 인식이냐? 무슨 음식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 본능적인 인식이라든지 그 signal from body라든지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푸드에 대한 이야기야. 먹는 거. 그래서 몸이 알아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몸이 알아서 음식을 조절했다. 같은 말이야. 두 번이나 반복했지. 우리가 grow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grow가 뭐뭐해지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라다, 키우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하면 돼. 이 내적 지혜가 바로 이거겠지? 사라지게 된다. In a bewildering host of our voice. a bewildering host of. 많은 하면 돼, 많은 외부의 목소리 속에서. 어떤 목소리냐? 우리에게 말해주는 뭐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즉, 좀 애기 때는 내부의 목소리, 나이가 들면 외부의 목소리. 키워드가 바뀌지, 그지? 우리는 받았다. 충돌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또래로부터, 우리의 과학적 연구로부터. 의견이 다 다른 거야. 근데 그 내부의 목소리는 다 똑같겠지. 몸이 하나니까. 근데 외부의 목소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사실 전달이야. 설명문. 이러한 메시지는 만들어냈다. confusion, 혼란을. 어떤 혼란? desire의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 바램의, 욕망의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충동, 그리고 aversion, 혐오감. 어떤 혐오감이냐? 만드는, 우리를 먹을 수 없게, 그리고 충분히 just to eat, 그냥 먹을 수 없게, 그리고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없게. 그래서 그냥 먹는다는 게 어쩌면 본능적으로 먹는다, 이런 거 같지, 그지?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게. 이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메시지가 만드는 세 가지,
바램 혹은 본능의 혼란, 욕구의 혼란, 충동, 혐오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상이 보여주는 그 이제 사진들이 다 뭐 빼빼 마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하면 아, 내가 덜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면 막 맛있는 광고를 보면 충동적으로 먹게 되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른데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불균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만약 우리가 돌아간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음식과 미안해.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 if절에 be to 하면 뭐뭐 하려면이야. 그래서 이걸 바꾸자면 if we 뭐 intend to라든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냐?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거 should 생략도 있어. 이제 주요 명제 should 생략 문법 있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중요, 필요, 당위 이런 거 나올 때도 should 생략될 수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것을? 내면의 인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면의 인식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병렬이지. 또 뭐 하는 것? 다시 듣는 것. 뭐를?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듣는 것. 그래서 논리적 구조는 되게 단순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야 한다. 위에는 다 설명이었는데 마지막만 이제 주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도 간단했지. 어릴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 있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런 내면의 지혜가 사라지고 자꾸 외부의 소리를 듣게 되고, 자, 외부의 소리가 문제가 되는 과정을 세 문장으로 설명했으니까 좋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순서 배열 문제로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지? 다음 getset이야. 사진이 등장했을 때 come along 등장하다. 19세기에 그림은 수동태야. 처해졌다. 위기에. 그래서 이제 사진과 그림의 상관관계가 일단 기본적인 그 두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진은 겉으로 보기에 라고 역하면 돼. 뭐 한 단어로 쓰면 seemingly 일을 했던 것 같다.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뭐보다 그림이 지금껏 할 수 있었던 것보다 과거로 맞춰주면 되겠지. 당연하지. 사진에 있는 그대로를 찍으니까 그림보다 훨씬 더 모방을 잘 할 거야. 몇몇 화가들은 사용했다.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make use 사용하다. 이 발명품을 사진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 미술 학원에 가면 그런 거 하잖아. 풍경화 사진 찍은 거를 갖다가 놓고 뭐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원래는 풍경화는 밖에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래서 처음 여기까지는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 내용 실용적으로 사용했다는 대립적인 건 아니야. 그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다. 사진을 사용하는 뭐 대신에 모델이나 풍경 대신에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한테는
이걸 그냥 사진을 사용했던 거지. 사진이랑 뭐 대립하고 뭐 직업이 뺏기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 얘네들은 그냥 사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마 여기서부터가 이제 크라이시스에 대한 내용이겠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당연히. 전반적으로는 뭐 generally 하면 되겠지. 사진은 도전이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위기, 도전 같은 개념이야. 그림에게 도전이었다. 아무래도 사진이 있는데 뭐하러 그림을 그리겠어. 그래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병렬 구조야. 그리고 한 가지 이유, 페인팅의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이거 엄청 길어. from A to B도 체크해 놓을게. 자, 그래서 사진의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야. 자, 첫째는 그림에게 도전이었어. 즉, 이제 그림 필요 없고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어차피 풍경화는 그림으로 그린 것보다 사진으로 찍는 게 더 선명하니까, 응? 그런 풍경을 그리던 화가들은 주로 밥줄이 끊겼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풍경화 그리던 화가들은 어떻게 될까? 굶어 죽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른 그림을 그린 거야. 풍경화에서 추상화로.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사진이, 자, 서치어 혁명, 요 구조 되게 중요해. 잘 외워야 돼. 매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잘했다는 거야. 매우 잘했기 때문에. 뭐를? 어떤 것들을 묘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묘사하는 거?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걸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겠지. 그대로 찍히니까. 화가들은 자유롭게 내면을 보게 되었다. 내면을 보는 게 바로 추상화야. 그리고 또 뭐 하게 되었다? 그리게 되었다. 표현하게 되었다. 어떤 것들을?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 속에 그들이 있는 것 그대로. 분사구문, 표현하면서 감정을 색깔, 볼륨감, 부피, 선, 공간적 구성, 어디에 있는, 어디에다가 화가의 예술 작품 을 기원으로 둔, 원조로 둔, 그냥 화가의 예술 작품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abstract painting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거에 낚이면 안 돼. 몇몇 화가들이 그 사진을 실용적으로 활용했다, 여기 포인트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약간 예외적인 내용이고, 사진을 보고 풍경을 그렸다, 이건 약간 예외적인 내용이고, 주된 내용은 사진 때문에 풍경화를 더 이상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추상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추상화의 발전. 그리고 추상화란 무엇이냐?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상상 속에 있는 걸 그리는 거지. 여러 가지 방식들로. 색깔, 부피, 선,
공간적 구성. 1번 going to an event. 이벤트에 가는 것. 어떤 이벤트? 관련이 없는 너의 특정한 분야 혹은 field 분야, area of interest, 관심 분야. 둘 다 분야라고 보면 돼. 관심 분야, 특정한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이벤트에 가는 것은 만들어낸다. 놀랄만한 결과를. 사실은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뭐 수학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수학 강의를 들어. 관심도 없고 내 분야랑 관련도 없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잖아. 근데 이게 놀라운 결과를. 그러니까 이 놀라운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집중해야 돼. 왜 놀라운가? 왜 예상 바뀐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보자, 왜 놀라운지. 너는 어쩌면 get turned on to a subject. 직역을 하면 이제 켜지다지, 그지? get turned on, 켜지다. 불을 켜다의 수동태, 켜지다. 의역으로 하면 뭐뭐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다 이런 거지, 그지? 뭐에 대해서 you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이건 삽입절이야. 너를 관심 있게 할 수 있을 그런 subject. 근데 네가 그럴 거라고 몰랐지만 그러는 관심 있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subject. 나 같으면 수학 이런 거에. 그래서 통찰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너는 이 새로운 지식을 conversa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점의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으로 이 새로운 지식을 넣을 수 있다. 좀 의역을 하면 뭐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되다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활용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대화에서 활용하다.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하면 뭔가 새로운 좀 이렇게 통찰력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지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예시가 나오니까 이 문장의 주제임이 확실하겠지. 넌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다. Outdoor Reaction Specialist로부터 레크레이션 강사 정도 되겠지. 뭐를? 너와 너의 동료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팀 빌딩 리트릿을. 리트릿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서 수련회라고 돼 있네. 그래서 요게 바로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가 우리가 원래 관심이 없던 분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예시야. 요 similarly 그 연결어는 시험에 나오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요 연결어, 이 지문은 특별히 연결어를 잘 기억해야 돼. For example, similar. 저번 몇 번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어. 예시가 두 개 연결될 때 두 번째 예시 앞에 쓰는 게 similarly. 잘 기억해. 두 번째 예시. 전시회는 어쩌면 소개해 줄 수 있다. 너에게 뭐를? 새로운
빨간색에 대해서. 어떤 빨간색? 더 강력한 말을 만들 수 있는 너의 웹사이트에. 그래서 아트 익지빗을 갔더니 그걸 가지고 내가 내 SNS를 혹은 내 홈페이지를 더 강력하게 꾸밀 수 있었다는 거지. 관련 없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열어준다. 너에게 open you up to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새로운 기회와 경험들. 너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들을 열어준다. 그래서 너를 눈뜨게 한다. 이렇게 의역해도 될 것 같아. 너를 눈뜨게 한다.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자, 뭐 마지막 문장도 아까 전에 형광펜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한 번 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경험 이런 것도 이제 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 2번 일반적으로 generally 아까 했지 그지? 미국인들은 선호한다. A를 B보다라고 하면 돼. 긍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부정적인 정치적 캠페인, 정치운동, 선거운동. 뭐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막 비방하는 선거운동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고 응? 쟤들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렇지 그지?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선거운동이 뭔지 부정적인 선거운동이 뭔지를 예를 들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즉이라는 연결어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투표하는 사람들은 선호한다 어떤 후보자를. 어떤 후보자? 무언가에 호의가 있는 선호자. 자, 이것도 prefer A to B야.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 무언가를 지지하는 후보자. 무언가를 선호하는 후보자. 무언가를 찬성하는 후보자. 누구보다? 또 다른 후보자보다. 그냥 other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돼. 어떤 후보자? 단순히 무언가를 반대하는 in favor of의 반대뜻이겠지? 그냥 저는 뭐뭐를 지지합니다. 뭐뭐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치인을 후보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팩트에 대한 이유, 인과관계, 자, 글이 약간 진행이 돼. 그래서 이 13강은 전반적으로 논리가 복잡하진 않은데 그나마 이 2번이 그 인과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러한 선호에는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투표자들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의역하면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다.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의심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숨길 것을. 그리고 병렬 구조야. 이 부정적인 후보자들이 부정적인 정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생각한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래서 something to hide가 바로 이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뭐 지하철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뭔가 뒤가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나왔고, 두 번째 이유, 긍정적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경향이, 선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치운동? 선거운동은 병렬 구조야. 더 강하고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선거운동보다. 왜냐하면, 문장이 끊겨.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To be for something then merely to be against something. 이거 가진주로 봐야겠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뭐가? 무언가를 찬성하는 것이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보다. 단순히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네. for이 찬성하는, against가 반대하는. 그래서 아까 in favor of랑 for이랑 같다 보면 돼. 그래서 뭐 나중에 한꺼번에 영어 변할게.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보통 보여준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 성공, 확신, 낙천주의. 세 가지 특징. 외국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선출된 공무원들 속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팩트와 어떤 원인과 결과. 그래서 결과가 먼저 나오지. 결과가 뭐냐면 일단은 결과가 사실 처음부터 나오긴 했어.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선거운동, 정치운동을 더 선호한다.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이 투표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부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숨길 게 많고 그 숨길 거를 숨기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 어조들을 사용한다고,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뭐가 효과적이냐? 무언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퀄리티들을 쓴다는 거지.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퀄리티인 거야. 이거 이제 왜 효과적인가에 대한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3번.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먹어왔다. 하루에 3끼를. 아침, 점심, 저녁. 별거 없어, 그지? 비록 이것이 유용한 기준이지만, 자, 비록 뭐뭐이지만 들어가면 시그널이야. 뒤에 새롭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사람들은 종종 개발한다. Habit of eating small breakfast. 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얼도 뭐 하는 거니까 문제 제기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할 거란 말. 작은 아침 식사, 작은 아침과 점심, 그리고 큰 저녁 식사. 근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 지문은 아주 쉬워.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간소하게 먹는 게 건강하다. 이거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되게 쉬워. 3번은 뭐 단어나 문법이나 내용이나 별로 출제될 게 없어. 참고로 하고 살짝 하고 넘어갈게.
이것은 가지고 있다 안 좋은 효과를 소화해. 특별히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더 나이가 들에 따라 안 좋아지기 때문에. as는 뜻이 되게 많은데 지금처럼 비교급이랑 있으면 뭐뭐 함에 따라 괜찮을 것 같아. 뭐뭐 함에 따라.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나이와 함께 더 둔해짐에 따라 뭐뭐 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이 나올 때 as의 뜻이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잠깐 나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거꾸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안 좋은 거니까. 이것은 또한 의미한다, 우리가 부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가지고 있다고. 낮 동안에. 근데 낮은 언제냐? 우리가 가장 활동적인, 그리고 여기 병렬이야. end가 병렬이고 inadequate supply of energy는 낮 동안에 있고 calorie overload가 밤 동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wind down, 편히 쉬다. 진행 시제니까는 편히 쉬고 있는 이쯤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인과관계이긴 해. 그래서 이제 결론은 거꾸로 해라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 더 선호되는 먹는 습관은, 더 선호할 만한 먹는 습관은 큰 아침, 적절한 점심, 비교적 작은 식사, 이른 저녁.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먹어야 하는 이유, 혹은 반대로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 다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건 이게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자면 자, 이런 거지. 보통은 이렇게 먹는다. 근데 이렇게 먹는 거는 나쁜 영향이 있다. 첫째, 소화에 나쁜 영향을 준다. 둘째, 에너지 분배에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상상해봐라. For a second now. 지금 잠시 상상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만약 너의 나쁜 습관이 너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면, 습관과 스트레스, 당연히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좀 더 보자. 습관과 스트레스, 나쁜 습관과 스트레스. 완벽한 요리법이다. 비유겠지, 그지? 비유. 부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위한. 피드백 사이클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딱히 해석이 안 돼 있네. 그냥 피드백 순환,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을 위한 완벽한 요리법이다. 완벽한 방법이다. perfect method라든지 perfect way라든지. 너의 스트레스는 유발한다 나쁜 습관을.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기억나지?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건 뭐 선행사를 이걸로 봐도 될 것 같아. 많이 먹는 거는 죄책감을 유발한다. 여러 가지가 있네. 미안. 죄책감, 내적인 초조함,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나쁜 습관을 유발한다. 계속정보.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시 안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야. what은 원래 안 돼. what은 아예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안 되고 대시 안 된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야.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죄책감, 초조함,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많이 먹게 된다. 많이 먹게 만든다. 이런 사이클. 나쁜 사이클이야. 하지만 이제 또 상상해봐라. 무엇이 발생할 수 있을지. 만약 너의 습관이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좀 전에 나쁜 습관은 먹는 거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법에 대한 거야.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면 이제 결과가 뒤에 나오겠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논리는 단순하지 이것도. 이 경우에 너의 스트레스는 너를 몰고 갈 것이다. 어디로? 그 피트니스 센터로. 그리고 운동은 도울 것이다. 너를 이 긴장을 풀도록. help the OC 자리에 원형도 가능하다는 거. ing는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차이. 임팩트에서의 차이. 너의 삶에 미치는 impact on 어디에 미치는 어디에 미치는 임팩트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래서 as는 왜냐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는 너를 긍정적인 포지션에 두기 때문이다. 뭐 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자, 원과 디아들이 세트야.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오랜만에 하네. 자, another이 아닌 이유를 알아야 돼. 자, 디아들은 언제 쓴다? 디아들은 둘 중 혹은 셋 중, 넷 중 뭐 상관없어. 몇 개 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범위가 있을 때 마지막 하나. 지금은 총 범위가 몇 개야? 두 개였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두 개야. 그래서 이 좋은 습관, 운동하는 습관은 너를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고 나쁜 습관, 마지막 습관, 두 번째 습관 끊임없이 위협한다. threaten to도 좀 기억해 두자. 너를 둘 거라고 위협한다. 어디에? 부정적인 소용돌이. 됐지? 그래서 얘도 역시 그 인과관계가 있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쁜 습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데 요 마지막에 있던 네거티브 스파이럴이 그런 거지. 악의 고리.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습관이 있으면 운동 같은 건강한 습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딱히 주제문이라고 할 건 없어. 그래서 주제는 이런 거 있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자. 이게 주제야. 나쁜 습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자. 이게 주제겠지. 그래서 그나마 요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요거야.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습관은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포지션에 너를 두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나쁜 습관은 끊임없이 너를 나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한다. 그나마 이게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만 딱 주제문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좀 전에 쌤이 했던 말을 주제문으로 그냥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 13강은 여기까지.